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무역전쟁 끝나고 증시는 상승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드디어 무역전쟁 1막이 끝났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 앞서가지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브렉시트는 더 이상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브렉시트는 영국이 선택했던 최대의 실수이고 오히려 영국만 속된 말로 좆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누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대의 승자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연합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크로드와 노드스트림2를 받아들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크로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가 1대1로 산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기사였고요. 두 번째, 노드스트림이란 것은 1대1로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유럽의 산업인데요. 유럽의 인프라 산업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죠. 노드스트림 1이 있고 노드스트림 2가 있는데 이로써 유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드디어 메르켈이 이 노드스트림 2를 건설하는 것을 승인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바로 미국은 셰일가스를 유럽에 공급을 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를 배후로 중동 지역도 지금 버리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생기는 이런 자본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없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미국의 천연가스보다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역전쟁 1막이 끝나고 2막에서는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이 나라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나라와 국가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었죠.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과 동시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뽑은 마두로 대통령과 미국이 지명한 과이도 국회의장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혼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까지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미국이 다 초토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산유국들이죠. 근데 여기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값이 비싼 나라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나는 대부분의 석유를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너지 강국이 원래 베네수엘라에 되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지명이 되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노선을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그런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반미의 성향이 강한 그런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려고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푸틴이 연합을 하고 러시아의 군대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 지난번에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아메리카에서 미 대륙에서 지금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갔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과의 관계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고, 거기에 지금 중동 지역까지 압박을 다시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이런 미국에 대한 달러 중심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러를 포기를 했었는데요. 급기야는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을 거의 다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서 다 전량을 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을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금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랭크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국가 미국이 넘버원을 유지하는 3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달러 패권, 두 번째 에너지 강국, 에너지 지배력,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사력인데, 여기에 에너지 관련돼서는 중국이 페트로 차이나 선물 거래를, 유가 선물 거래를 위안화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거래를 러시아 천연가스와 함께 달러가 아닌 제3의 통화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받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달러 패권과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에 있어서도 셰일가스, 원래는 셰일가스, 막대한 셰일가스의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라든지 지금 노드스트림 2 이런 유럽 대륙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헐값으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 상황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전 세계의 대체 에너지로서 안전하게 자리를 찾기에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사력까지 지금 러시아에게 군사 기술까지 밀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언론 같은 경우는 친미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이라든지 미국 다른 쪽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의 움직임들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유럽도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나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혼란의 틈을 시진핑이 비집고 들어갔는데요. 바로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보잉 원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약 7,000대 이상의 비행기를 구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근데 물론 그 비행기를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00대를 한 번에 원샷으로 에어버스와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보잉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죠. 전 세계 넘버원 항공사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고 그 위상이 많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지금 중국의 자본이 유럽으로 속속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투자 기회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두 가지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금과 석유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있는 그 타이밍 때는 골드 ETF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밴드에서 어떻게 금값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금투자 방법 A부터 Z까지 골드 투자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유가에서도 지금 또 한 번 가격의 시세의 흐름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급락장 안전마진 투자처 2019년에는 유가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3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때 유가 매수 가능한 밴드 가격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유가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골드 ETF 관련된 투자라든지 그리고 유가 투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링크를 해둘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금 투자라든지 유가 투자 한 번만 보시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드디어 일본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최전선에 있고 중심에 서 있는 화웨이 기업 제품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당근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놨냐면은 침체되어 있는 일본에게 큰 당근을 던졌습니다. 바로 화웨이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양을 수입하겠다. 기존에 수입했던 양의 2배, 최고 5배까지 일본의 제품을 수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화웨이 제품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입장 자체를 언제까지 고수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성장,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근을 던지면서 일본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부터 절대 미국의 의존도를 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국, 러시아까지 고르게 분산을 시키면서 현재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본이 고립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자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너무 미국에만 의존을 했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도 나중에 뒤통수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무역 협상 진전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무역 전쟁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인지를 하시고 배경에는 이미 이런 위험 요인이 깔려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오늘 이 무역 전쟁 1막 어떻게 종결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막은 제법 괜찮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베이징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리고 문우신이 무역 협상을 건설적으로 이제 종결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JP 모건이 첫 번째 기업으로서 중국 본토에 진출을 합니다. 예, 단순히 앞에서 이런 기사만 나왔다고 하면은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끝나고 일막이 정말 끝난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텐데 JP 모건이 중국의 100% 외국 기업으로서 최대 주주로 들어가는 회사로서는 JP 모건이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노무라가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일막이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명백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시장이 개방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국장이 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서는 외인들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러시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재자 역할로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다음 달 트럼프를 만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 여기에 지금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을 만나러 간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미국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미국 말고 제3의 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이 미국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에 먼저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방문 이후에 미국으로 함께 건너가서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겠다. 김정은이 러시아 갔을 때 우리나라는 러시아에게 김정은을 좀 설득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한반도 긴장 해소 비핵화 관련돼서는 공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한국 증시는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뒤에서도 좀 자금 흐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외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최근 1개월 동안은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외인들의 자금들이 거의 순유입액이 없죠. 처음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정도 규모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MSCI라든지 FTSE 이런 그 패시브 자금, 지수로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 자체가 한국보다는 중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고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보는 자연스럽게 이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외인들이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머징 마켓이 아닌 이제 디벨롭드 마켓으로 시장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외인들은 더 이상 자금 유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인들의 자금 유입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관과 개인들의 자금으로서 지금 그나마 주가를 받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푸틴 그리고 여기에 김정은, 문재인 이렇게 네 사람의
대화 내용들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코스피 방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처럼 이번에도 결렬이 되거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 주식은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만약에 한국 시장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 증시자금 보시면은 지난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급으로 많은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갔었죠. 증시에서 유출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유출되었던 자금만큼 3월 29일 하루 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장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하는, 대량 유출 이후 대량 유입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 증시는 다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하락에서 상승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순탄하게 마무리되는, 일막이 마무리되는 그림을 기대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증시에 중국 증시 자금이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예고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중국 위기에 빛났던 종목들이라는 제목으로 JP모건이라든지 노무라라든지 이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발굴을 할까라는 그 힌트로서 작년 2018년 기간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이 기간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기간 중에서도 중국의 기업들이 실적도 우수하고,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자금의 수급 동향도 양호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바라봐도 되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종목들 하나둘 소개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2018년도 무역전쟁 기간 중 실적이 오히려 양호하거나 아니면 실적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기서는 홍콩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MSCI에서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 종목을 편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는 제가 중국 본토 메인랜드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중국의 개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투자의 힌트를 삼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